스웨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러시아 룰렛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 TV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시봉쇄에 의존하지 않는 독특한 C19 대책을 펼치고 있는 스웨덴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률은 4월 30일까지 12%를 넘었습니다. 이 통계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국가들 중에서도 6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감염 확대의 중심지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은 미국의 사망률은 약 5.8%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우한의 중국도 약 5.5%인 것과 비교해봐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이죠. C19의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전국적인 봉쇄 조치와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웨덴은 전국적인 이동 규제나 외출 제한을 하지 않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죠. 스톡홀름 거리의 사람들이며 카페의 손님들을 보면 평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대책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0일 아침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스웨덴은 그 결정으로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3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462명으로 인접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면역 전략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은 지금까지 22,000명 정도가 C19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2,7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확진자 사망률은 노르웨이보다 6배 정도, 같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덴마크와 비교해도 3배가량 높습니다. 예전에 중국 외의 국가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이란조차 스웨덴의 반절 정도입니다. 확진자를 보아도 스웨덴의 확진자는 덴마크의 2배 이상, 노르웨이보다 3배, 핀란드의 4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회복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4월에 몇 번 정도 확진자의 회복을 보고했었습니다. 회복된 사람이 가장 많았던 25일에는 455명 정도라고 보고했었습니다. 그 외에 보고는 없었죠. 하지만 감염 확대가 일어난 3월 상순부터 신규 확진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의 공중위생당국에 따르면 4월 29일에는 681명의 감염이 확인되기도 한 것이죠. 감염 확대에 대한 스웨덴의 독자적인 대책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감염 확대의 제2단계를 막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스웨덴 공중위생국의 면역학자인 안드레스 테그넬은 4월 하순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의 사망자 중에서 적어도 반 정도는 고령자 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사람들이다. 스웨덴의 방식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테그넬은 4월 21일에는 미국의 CNBC에도 출연했습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주민들 중 최대 20%가 C19에 감염됐다고 말하며 스톡홀름의 인구 중 15에서 20%가 이미 면역을 획득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대책은 완벽한 집단 면역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재증식을 억제하고 감염의 제2단계가 오는 스피드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령 레스토랑 같은 시설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50명 이상의 집회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조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이죠. 스웨덴은 가능한 한 점포 폐쇄나 직원들의 해고를 피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대유행에서 2차적인 데미지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의료에 필요한 자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스웨덴 정부의 이례적인 대책에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우메오 대학의 프레드릴 엘그 교수는 국가의 락다운 방지 전략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자신이 정부 관계자였다면 수도인 스톡홀름을 봉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세실리아 쇠데르베리 나우클레르 교수를 필두로 2,300명에 가까운 학자들은 3월 말에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보다 엄중한 대책을 도입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녀는 감염이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처음 위험 지역에서 돌아온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려도 너무 늦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세실리아 교수는 4월에 들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스톡홀름을 봉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국가가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국민의 동의 없이 스웨덴이 처음으로 집단 면역을 시험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스웨덴의 전략은 환자가 넘칠 경우 감당할 수 없으니 방역은 포기하고 심각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방역을 포기한 사이에 일반 대중 사이에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기를 기대한 것이죠. 이러한 대책이 장점이라고 하기엔 우습지만 굳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병원 침대나 의료 장비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응급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한 텐트 중 대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 당국은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수천 명이 C19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법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고령자는 C19에 더 취약합니다. 결국 스웨덴의 섣부른 집단면역 전략 때문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웨덴 정부의 봉쇄 방지 전략은 여전히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총리의 지지율 또한 올라갔죠. 스웨덴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들 대다수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 다 나았을 때 발생하는 집단 면역의 힘을 믿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는 젊고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만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아 집단 면역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과연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18년 기준 스웨덴 인구의 19.9%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총 인구 1023만 명 중에 약 200만 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집단 면역 대책이 아직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수학자 마르쿠스 칼소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러시아 룰렛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집단 면역 실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사망자 때문에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는 과연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세계는 지금 TV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